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배운 패턴이 실제로 차트에 나와 상승할 것으로 알고 매수를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을 해 손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패턴들이 안 맞았을 때의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거래량을 볼 줄 몰라서였을 겁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거래량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전 매매에서 성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보는 법과 거래량을 활용한 필승 매매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량을 파악할 줄 알면 세력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고 어디서부터 시세를 올리고 어디서부터 매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증시 격언으로 호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잘 안 먹히는 이유는 대부분 후행지표이기 때문인데요. 거래량은 몇 안 되는 선행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차트처럼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나서 뒤이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캔들보다 먼저 움직여서 미리 상승 전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를 선행지표라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대표적인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볼 줄 알면 현재의 추세를 미리 알 수 있고 미래의 추세를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상승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은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다가 매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고점이 나오면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할 때는 곧 하락 추세로 바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는 매도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점차 증가하다가 매도 세력이 약해지면서 거래량은 감소해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 모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약을 해보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도 증가하면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하락하고 있다면 상승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면 숏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인데 거래량도 하락하고 있다면 곧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세 안에서도 세부적인 매매 타이밍을 거래량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매매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가격이 상승할 때 일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결 같은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따라서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올라타면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전 매매를 해보면 언제가 눌림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같이 보면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수월할 수가 있죠. 이런 눌림목 구간을 보면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을 공략할 때 거래량이 최대치로 감소했을 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돌파 매매 시 진짜 돌파인지 거짓 돌파인지를 거를 수 있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다양한 돌파 매매 전략이 있는데 모두 이 돌파 시점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거짓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돌파 전략들은 패턴만 봐서는 안 되고 돌파 시점에 거래량이 동반돼야 합니다. 돌파 전략 중 대표적인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을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시
그 뒤로 대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캔들 종가에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이때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이 나와 손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니 거래량이 돌파 시점에 전혀 상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고 거래량도 돌파 캔들 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의 의미는 매수 세력이 매도 물량을 모두 갖고 가 손바뀜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매도벽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 가볍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거래량은 지지저항을 돌파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차트는 비트코인 30분봉 차트인데요. 이 가격대만 오면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저항대를 뚫어주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다시 왔고 돌파를 해주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가격대에 있는 매도벽을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고 따라서 이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 상승세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 저항선 돌파 자리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는 거짓 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도 강력한 저항대 자리였기 때문에 계속 캔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거짓 돌파였고 그 뒤로 급락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상승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매수를 할 수 있게 꼬시는 거짓 돌파를 만들고 청산을 시킬 때 나오는 패턴으로 거래량을 볼 줄 안다면 이런 페이크 무빙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통한 실전 매매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분봉, 시간봉, 일봉 등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단순한 거래량을 보여주지만 거래량 변화의 추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이 과거보다는 높았지만 다음날 거래량이 더 높아지면 이 거래량이 높다고 보기에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나온 거래량 지표가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래량 추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사용하는 것보다 보다 정교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를 추가해주기 위해 먼저 트레이딩뷰.com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볼륨 오실레이터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클릭해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중심선이 있고 이 중심선 아래에 볼륨 오실레이터 선이 있을 때는 모멘텀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약하다는 것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추세가 없고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볼륨 오실레이터가 높다는 것은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추세가 강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볼륨 오실레이터 역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승 추세가 계속 강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볼륨 오실레이터가 높아진다면 당분간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볼륨 오실레이터라는 연료의 게이지가 계속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볼륨 오실레이터 게이지가 떨어지면 추세는 힘을 잃고 곧 끝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이 상승하지만 볼륨 오실레이터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상승 추세가 곧 끝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갔다면 익절을 해야 합니다. 역시나 상승 추세가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볼륨 오실레이터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므로 매도세의 압력은 약해지고 곧 하락 추세가 끝날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숏매도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익절을 할 타이밍을 볼륨 오실레이터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캔들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볼륨 오실레이터 수치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볼륨 오실레이터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캔들은 이 횡보 채널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곧 하락 추세가 강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숏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하락 후 다시 반등,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서 지지 라인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지 시점부터 볼륨 오실레이터가 폭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강해질 수 있고 이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가격은 곧 상승했습니다. 주의점은 볼륨 오실레이터 한 지표로만 사용 시 승률이 떨어질 수 있고 매수 및 매도 압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와 매도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 주는 방법은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검색해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클릭 후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80과 20으로 표시가 됩니다. 80 이상일 때는 과매수 영역으로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곧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 이하일 때는 과매도 영역으로 곧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RSI와 비슷한 지표로 인식되지만 RSI는 오직 가격으로 과매도, 과매수를 평가하고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거래량의 움직임을 함께 파악해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RSI보다 더 입체적인 타점을 잡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중 천정형을 만들며 쌍고점에 강력한 저항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선이 과매수 영역을 나타내 곧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이밍에서는 숏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 가격대는 저항대로 강하게 작용하다가 돌파하는 시점이면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20 이하에 있기 때문에 과매도 영역이므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RSI처럼 다이버전스로 더 강력한 가격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은 점점 상승하지만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거래량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리 고점을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가격도 머니플로우 인덱스처럼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캔들의 저점은 점점 하락하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곧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표로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두 개 다 거래량의 흐름을 통한 매매를 할 수 있을 뿐 가격적인 상승과 하락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승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0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EMA를 검색해 지수 이동평균을 선택합니다. 200 이동평균선을 변경하기 위해 EMA 옆 톱니바퀴를 클릭 후 기본값 9를 200으로 변경 후 눈에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굵게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200 EMA는 자산 흐름의 추세를 나타냅니다. 200일선이 우상향할 때는 당분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em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2em선이 우하향할 때는 하락 추세가 당분간 계속되고 202em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캔들은 201선 부근에서 계속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캔들의 저점은 점점 하락하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선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충족하는 캔들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그 뒤로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숏 매도 포지션 진입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이 노란색 202em선 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은 점점 상승하지만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곧 가격이 하락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계속 상승하며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하방을 나타낼 때 해당 캔들 종가에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 뒤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 지표를 활용해 매매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트레이딩뷰에서 202em선을 추가하고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추가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볼륨 오실레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면 수십만 원 상당의 돈을 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거래량 3종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선착순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숫자 3번을 누르시고 거래량 소스 코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차트 넣기를 클릭하시면 평생 무료로 거래량 3종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